꿀잼 보장, 만족 보장,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를 엄선해 추천해드리는 코너 믿고 보는 영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밑보영 영화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입니다. 네, 완전 풀코스 장르인데요. 코미디, 스릴러, SF, 호러, 또 액션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꽉꽉 다 담겨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인데요. 황당하면서도 또 진지한 상황이 펼쳐져서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자, 어떤 영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언브레이커블. 누구냐 넌? 정체가 뭐야? 외계인. 가자 죽이러. 이게 말이 되나 싶다가도 어느덧 빠져드는 저세상 코미디 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입니다. 네, 이게 좀 히스토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좀비 영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68년 작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패러디한 제목인데요.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 같은 외계인 남편 언브레이커블을 죽이기 위해서 처절하면서도 배꼽 빠지는 하룻밤의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 외계인 남편 죽이기. 줄거리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달달하고 화끈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소희와 만길. 밥보다 자기가 더 좋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참, 너 결혼했다며? 남편은 어떻게 만났대? 스탠포드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잠깐 한국에 여행 왔는데 날 만났지 뭐야. 제약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고교 동창회에서 신나게 남편 자랑을 하고 돌아온 소희는 우연히 잠들어 있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는데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충격적인 문자. 다음날 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스터리 연구소라는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합니다. 여기가 부부 심리 상담도 해주고 후기 만족도도 아주 높더라고요. 며칠 후 만기를 뒷조사한 닥터 장의 브리핑. 그럼 조사한 남편분의 행적 말씀드릴게요. 만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더해 근데 저기 소희가 만길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남편분은 사모님과 결혼 전에도 여러 번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혼인신고요? 사모님이 네 번째. 그리고 밤 11시 45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상당히 기괴한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주유소에서 뭘 또 했나요? 경유를 무려 3만 원어치 드셨습니다. 네? 뜻밖의 황당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 만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닥터 장은 만길이 지구인이 아니라 이게 언브레이커블이라 불리는 외계인이라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분은 전문 용어로 언브레이커블이라 불리는 부류의 존재입니다. 뭔 브레이크요? 언브레이커블 외계인. 심지어 남편이 소희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데요. 그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사건 의뢰들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의뢰인들이 갑작스럽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변사체로 발견되곤 했었죠. 근데 예외 없이요. 자기야 나왔어요. 역시 닥터 장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소희를 죽이기 위해 물에 독극물을 타는 만길. 집에 돌아온 소희는 끓어오르는 열을 식히기 위해 독이 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마는데요.
소희야! 소희야! 죽었어? 죽은 거지? 이대로 주인공이 죽는가 싶었지만 독극물을 토해내고 살아난 소희. 안 죽은 거 아니지? 확실하죠? 네. 항상 퇴근하면 바로 목욕해요. 불과 전기 틀림없어요. 믿으세요. 잘 부탁합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죽임 당하기 전에 먼저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뭐예요? 격발 장치죠. 제가 개발한 건데 얼핏 라이터처럼 보이지만 누르는 순간 조명을 통해서 엄청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닥터 장과 함께 여고 동창이자 친한 언니인 세라의 도움을 받아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날 밤. 저기요, 죄송한데. 남자친구인 닥터 장이 동창인 소희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한 양선이 소희의 집으로 들이닥치는데요. 소희 미였어 이 브로콜리 나왔어 양송이. 당신이 브로콜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딱 봐도 알겠네. 예기치 않았던 양선의 등장과 돌발 행동으로 닥터장에게 뜻밖의 사고가 나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맙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날 밤의 작전.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과연 소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언브레이커블 만기를 처리하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자, 죽으러. 자, 관람객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보겠습니다. 진짜 독특하게 재밌다. 시실리 2km도 좋아했고 차우도 좋아했는데 그 코드가 살아있어 좋았음. 맨날 비슷비슷하고 심각한 영화들 보다가 오랜만에 색다른 맛이 나온 것 같아 기쁨. 아, 정말 독특한 작품이다 하고 봤더니 이게 그 시실리 2km를 만들었던 그 신정원 감독의 작품이더라고요. 네, 신정원 감독의 필모를 보면요. 2004년에 데뷔작 시실리 2km로 혜성처럼 등장을 했고요. 당시 시대를 앞서 나간 코미디라는 평을 받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09년에 차우, 또 2012년에는 점쟁이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면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줬죠. 많은 팬들이 그의 신작을 기다렸는데요. 무려 8년 만에 이번 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신정원 감독 특유의 개성 넘치는 호러 코미디 감각은 역시 죽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이 코미디의 일각에는 있는 또 다른 감독님의 손길도 다 있는 작품입니다. 이 원작 시나리오가요, 바로 장항준 감독인데 이분이 그 라이터를 켜라를 연출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거장의 어떤 그 힘이 합쳐진 거죠. 네,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코미디의 귀재죠. 이분이 무려 10년 전에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신정원 감독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SF, 스릴러, 액션 등의 장르로 잘 버무려지고 기묘한 맛을 내게 됐습니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누구냐, 넌? 자, 다음 관람평 하나 더 볼까요? 진짜 이 영화가 묻힌다면 한국 영화계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함. 웃다가 숨 넘어갈 정도였고 내 인생 가장 웃긴 영화가 극한 직업이었는데 이 영화 보고 순위가 뒤바뀜. B급 영화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어야 함. 극찬을 해주셨네요. 신정원, 장항준, 이 코미디의 귀재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보는 내내 아주 장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B급 감성이 물씬 풍기면서 이 웃음을 터뜨리는데 뭐 어떤 장면들이 좀 생각나세요? 네, 뭐 굉장히 심각한 장면에서 능청맞게 하는 대사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대사들이 많았죠. 이 소희가 남편의 외도를 짐작을 하고 금요일에 뭐해? 하고 묻는 장면에서 자기 이번 주 금요일에 뭐해? 모르고 남편이 이제 금요일에 써먹으려고 준비해놨던 거짓말을 내뱉게 되죠. 장례식에 간다고. 아, 금요일에 장례식장 가야 돼?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법한 그런 코미디여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중환자실이었는데 의사가 금요일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장례식에 간다는 걸 예언처럼 하는 건 되게 무섭네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네. 친구가 금요일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에
요새 의사들이 되게 잘 하잖아. 실력도 좋고. 근데 금요일날. 닥터 장이 또 언브레이커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외형이 완벽한 인간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정우성도 언브레이커블일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은 정우성 씨가 좀 보셔야 될 텐데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들은 오랜 기간 생존을 위해 우성인자만 선택적으로 골라 진화해와서 외형이 완벽한 인간에 가깝죠. 키 185 이상의 늘씬하고 훤칠한 남자들은 아마 대부분 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정우성 씨도 맞을 겁니다. 제 추론에 의하면. 네, 저는 또 이제 작전을 이제 막 수행하려고 할 때 양선이가 들이닥치잖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하다가 모르고 격발 장치인 라이터를 누르게 돼서 이 닥터장이 거품을 문 채 죽는데 그 양동근 씨의 그 자세가 너무 웃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동근 씨를 못 보는 건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너무 웃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만길의 생일 파티를 갑자기 즉석에서 하게 되죠. 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만기 씨. 서프라이즈. 그때 양선의 쩔쩔매는 어쩔 수 없는 표정과 대사들이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그럼 남자친구는? 있었죠. 얼마 전까지. 죽었어요, 좀 전에. 예?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간대는 순서 없으니까. 정말 이 영화는 그냥 B급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정말 웃기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꼭 보시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관람평 또 보겠습니다. 엉뚱발랄 살벌 귀염 배우들의 매력이 이끄는 B급 감성 코미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배우들의 연기가 이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요소입니다. 먼저 남편 만기를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내 소희. 이 역할은 이정현 씨가 맡았어요. 네, 이정현 씨는 최근에 저희도 소개한 바 있는 영화 반도에서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반도에서는 이제 좀비 떼들도 가뿐히 이겨내면서 또 아이들을 지켜내는 그런 강인한 엄마이자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좀비가 아니라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외계인 언브레이커블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죽었겠지? 초반에는 이제 이정현 씨 특유의 굉장히 애교스럽고 사랑스러운 힘 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뒤로 갈수록 액션까지 소화를 하면서 이제 남편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역할을 액션까지 소화를 해내셨죠. 전작은 상대가 좀비고 이번 작은 상대가 언브레이커블이고 이정현 씨는 좀 이제- 힘든 상대만 고르시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작품은 또 누구를 상대하게 되실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정현 씨는 진짜 이제는 연기자로 훨씬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 분이라고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연기자인 줄 알아요. 아, 이거 몰라요? 아니 근데 그 이정현 씨가 사실 이전에도 살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청룡영화상 여우 주연상을 안겨줬던 작품이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이제 복수를 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에는 현실에 찌든 처절한 연기를 선보였었죠. 그때도 뭐 호러에 스릴러에 코미디까지 녹여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천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래? 좋을지. 또 여고 동창생이지만 나이는 언니인 세라 역, 여기는 서영희 배우님이 등장하셨는데 이분도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좀 살벌합니다. 여기서 잡것들이네. 맞아요. 영화 초반에 여고 동창회 장면에서도 세라가 남편을 토막살인했다는 등의 좀 이렇게 소문이 들리면서 이 캐릭터가 과연 어떤 캐릭터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오늘도 세라 안 왔네? 세라 남편 죽인 거 깜빵 갔다던데? 바람 폈대나? 막 토막내서 죽였다던데? 세라 여전히 쌀벌하네. 이 서영희 씨가 또 서늘하고 뭔가 강인한 느낌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역시 살인자 역할로 대한민국 영화대상 여우 주연상을 탔던 분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했던 2010년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에서 바로 김봉남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본인만의 그런 서슬퍼런 그런 이미지에 코미디까지 추가해서 매력이 배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뭐해? 돈 싸는 거 안 보이냐? 자, 그리고 이 여자 3인방 중에 마지막 한 분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고 동창 3인방인데 이분이 사실 코미디 지분율은 제일 높았고요. 사투리 억양 때문에 촬영장에서 굴욕당하는 단역 배우 역할. 그래요. 양선 씨 서울말 쓰시라고! 그래요! 그래요를 못하니까 문명이잖아! 근데 마음 많은 A급 스타인 양선 역을 하신 이미도 배우님. 네, 이미도 씨 너무 요즘에 핫하잖아요. 저 감자 엄마. 그러니까요. 핫하시죠 아주. 네. 이번 영화에서도 우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웃긴 연기를 찰떡같이 소화를 해냈습니다. 남친 양동근 씨가 유학파 포토그래퍼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프랑스 유학 싹 다 뻥카였어. 흥신소하면서 바람난 것들 사진 찍고 사진을 찍다 치까지 바람을 피고. 그래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소품용 장총을 꺼내들고 소희의 집으로 쳐들어 오는데요. 그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고 소희의 계획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죽은 거야? 네가 죽였어. 내가? 미스터리 연구소의 소장 닥터 장이자 브로콜리 양송이 커플의 브로콜리 양동근 배우, 이 진지한 톤의 목소리와 연기를 임하는데 그 덕분에 이 블랙 코미디와 B급 감성이 더욱더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양동근 씨가 아니면 누가 이거를 그렇게 잘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능글맞게 잘하시는데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남긴 명대사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화 중반에 굉장히 허무하게 우프게 죽어버려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후반부에 다시 재등장을 하고요. 등장할 때마다 빵빵 터집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들이 이분 때문에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감전이 돼서 감전사로 죽은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끝까지 이분 역시 죽지 않고 활약을 하게 되는지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주요 배역은 다 설명했는데 언브레이커블을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언브레이커블에는 김성호 배우가 열연을 펼쳤습니다. 네, 처음에는 평소에 맡았던 역할하고 좀 다르네 싶을 정도로 아주 달달하고 스윗한 모습으로 신혼부부 역할을 하시는데 밥보다 자기가 더 좋아. 점점점 이제 멋진 피지컬로 여성들을 유혹하는 바람둥이 역할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뭐 경유를 먹는다든가 하는 엽기적인 모습까지도 선보입니다. 아 여긴 왜 물을 안 줘? 또 후반부에는 이제 여고 동창 3인방과 추격전을 펼치면서 엄청난 운동 실력까지 선보이는데요. 이 장면에서 참고한 캐릭터가 있다고 해요, 감독이. 네. 바로 터미네이터에서의 금속형 로봇이죠. T-1000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김성호 배우가 진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 T-1000 같다라고 떠오를 만큼 메소드 연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의 믿고 보는 장면 씬의 한 수 꼽아보시죠. 영화의 초반에 이제 신세대 신혼부부답게 각종 AI 기능이 탑재된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가정용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AI가 중간중간 네. 깨알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AI 코미디의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양선이 실수로 닥터장을 죽였을 때 그때 바로 만길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닥터장을 숨긴 곳이 식상하게 옷장이 아니죠. 이제는 각 집집마다 네.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의류관리기에 숨기는데요. 이 의류관리기도 AI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생일 파티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게 긴장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스타일러에 의류가 아닌 물체가 있습니다. 뭐라니? 스타일러에 의류가 아닌 물체가 있습니다.
또 이 만길이 욕조에서 목욕하는 장면, 이 욕조에 자신을 죽이기 위한 전기장치가 있는 줄 모르고 욕실 천장에 숨겨놓았던 경유를 와인잔에 따라 마시고 또 알루미늄 호일을 씹어 먹으면서 나름 우아하게 반신욕을 즐기는데요. 이때 웅장한 느낌의 오페라 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절정에 다다를 때 소희가 격발장치인 라이터를 누르는데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건 물론이고 이때 흘러나오는 오페라인 네슨 도르마라는 곡이 내 정체를 알아낼 때까지 아무도 잠들 수 없다라는 영화 속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은유를 담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자, 끝으로 이런 영화, 이런 분들이라면 꼭 믿고 보시라 추천하신다면요? 시실리 2km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 한마디로 호러, 병맛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죽지 못하겠는데 웃겨서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가 묻힌다면 한국 영화계의 큰 손실이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로 이런 한국식 코미디 영화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 영화는 왠지 그 B급이라는 말보다는 병맛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주게 웃겨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으신 분들 지금 리모컨에 OK 버튼을 눌러서 이 영화와 함께 웃음 터져보시기 바랍니다. Unbreakable. 브레이크 패드? 핫브레이크 외계인. 아, 여긴 왜 물을 안 줘? 이씨! 누구냐, 넌? 정씨가 뭐야? 서둘러야 돼. 서울의 밤 짧아. 가자, 죽이러.